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802.15.4 메시 네트워크를 이용해 센서를 클라우드에 연결하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마이와이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마이와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마이와이와 와이파이 사이에 연결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해서 어떤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GUI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IEEE 802.15.4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와이 프로토콜 소개드리고 마이와이 프로토콜의 이제 마이앱이라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무선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와이의 각종 토폴로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랩을 이제 두 가지를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 마이와이 노드랑 클라우드 서버 간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GUI로 시각화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이용한 세 번째 랩을 진행할 거고요. 요약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보통 무선 기술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어떤 무선 기술이 적합한가,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전류 소모가 얼마나 되느냐, 뭐 배터리를 썼을 때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통신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데이터 통신 속도는 얼마나 되느냐, 칩을 사용해 디자인할 거냐, 모듈을 사용해서 디자인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어떤 무선 기술을 쓸까 이렇게 결정되는 조건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고려해볼 사항은 또 이제 보안, 인증 관련된 것. 보안이 필요한가, 데이터의 보안이라든가 데이터의 무결성 이런 것들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디자인이 복잡해지는가, 어떤 무선 기술을 써야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가,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런 것도 되겠죠. 어떤 사람이 설정하는가, 뭐 전문가가 설치하는가, 일반 사용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써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적합한 무선 기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한번 무선 기술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통신 거리에 따라서 무선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뭐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뭐 20m 정도, 지피 같은 경우는 150m, 마이와이도 마찬가지고요. 와이파이는 뭐 최대 200m, 로라 시그폭은 뭐 30km. 그래서 뭐 거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무선 기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트, 전송 속도겠죠. 또 로라나 시그폭스 같은 경우는 거리는 많이 나오지만 100에서 600비트 per 세크 정도. 집계는 250kbps. 와이파이는 그에 비해 한 72mbps 나오죠. 또 어플리케이션 필요한 데이터 통신 속도에 따라 적합한 무선 기술을 고를 수 있겠죠. 그다음 또 이제 배터리 라이프. 상전을 사용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센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이제 배터리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전류 소모에 따른 무선 기술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뭐 블루투스나 로라 시그폭스는 이제 조회수가 낮아서 배터리 라이프를 길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짧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바일 장치들과 직접 붙을 수 있는 무선 기술, 뭐 대표적으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있겠죠. 아니면 인터넷이나 클라우드가 직접 붙을 수 있는 무선 기술, 뭐 와이파이나 시그폭스 이런 게 되겠고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클라우드와 어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꼭 연결해야 되는 무선 기술들, 마이와이, 직기, 로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선 기술마다 여러 가지 사양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잘 감안하셔서 무선 기술을 선정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802.15.4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802.15.4는 이제 IEEE 802.15.4 그룹에서 만든 무선 통신 규격이죠.
무선 센서 네트워크용 그런 규격이고, 이거는 물리 계층하고 맥 계층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통신 규격 위에 이제 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걸 올려서 뭐 GP나 마이와이나 프로토콜 스택을 구성해서 사용하게 되죠. 우선 이제 802.15.4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802.15.4에서는 디바이스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풀 펑션 디바이스, 하나는 리듀스드 펑션 디바이스. 그래서 FFD, RFD 이렇게 불리고요. 말 그대로 풀 펑션 디바이스는 이제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고, 라우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들어간 디바이스를 이제 풀 펑션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RFD, 리듀스 펑션 디바이스는 풀 펑션 디바이스에 이제 연결해서 붙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동작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RFD는 하나의 FFD에 연결돼 속하게 됩니다. 어떤 메모리나 이런 것도 좀 최소한 사용하게 되고. 디바이스 타입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1.15.4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P2P와 스타. 왜 메시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01.15.4에서는 기본적으로 맥 레이어까지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까지 가기 위한 네트워크 레이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01.15.4 수준에서는 P2P와 스타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P2P는 뭐 풀버전 디바이스끼리 이렇게 1대1로 통신하게 되는 거고요. 스타 같은 경우는 또 한 디바이스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여러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형태를 띄우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트워크에 이제 시작하는 중앙에 있는 이 디바이스는 이제 저희가 특별히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풀펑션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802.15.4에서 지원하는 메시지 타입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랑 유니캐스트. 알다시피 브로드캐스트는 주변의 모든 노드에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방식이고요. 유니캐스트는 한 노드만 지정해서 보내는 통신 방식입니다. 물론 멀티캐스트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에 802.15.4 윈 레이어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클리어 채널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CCA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저희가 이제 CSM의 CA라고 하죠. 어떤 각 노드 간 통신할 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CCA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SM은 캐리어 센스, 미디어 액세스, 콜리전 어보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노드가 동시에 통신을 시작했을 때 충돌이 나기 때문에 서로 피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쿼시 애질리티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한 네트워크는 공통 채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 다른 네트워크가 갑자기 들어왔다거나 다른 무선 기술로 인해서 통신 간섭이나 장애가 너무 심해진다. 다른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802.15.4는 이제 보안 관련된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메시지 인크립션.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메시지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어떤 무결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중간에 변조되거나 위조되지 않았나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인테그리티는 이제 MIC라고 하죠. 메시지 뒤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책성 이런 것처럼 뒤에 이제 코드를 붙여서 메시지가 변조되는지 안 변조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와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이와이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2.15.4 위에 올라가는 이제 윈 레이어들입니다. 뭐 네트워크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마이와이 프로토콜 하면 마이와이에서 정한 네트워크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플러스 802.15.4에서 정한 맥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와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칩 와이어레스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칩에서 구현한 무선 네트워킹 프로토콜 스택이고요. 또 지원하는 하이 맥 레이어는 IEEE 802.15.4, 2.4기가대 또는 서브 기가대 둘 다 지원합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한 250kbps까지 지원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디스턴스는 이거 뭐 물리적인 어떤 안테나 규격이나 뭐 파워앰프 사용 여부 이런 것 따라 다르겠지만 100m 정도 고려해서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전력을 기반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P2P 스타,
그다음에 메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YY의 타겟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빌딩 오토메이션이나 뭐 보안, 실내 뭐 전등 관리나 공조기 이런 것들 되겠죠. 산업용, 산업 자동화용, 뭐 그래서 센서들, 장비의 모니터, 제어, 자동화 이런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장비들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예. 뭐 장비를 모니터링 한다던가, 예. 미터를 리딩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홈 오토메이션 그뭐 보안, 그다음에 실내 조명 관련한 거,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 뭐 공조 이런 것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이스틱이나 이런 류, 뭐 PC 주변 기기, 뭐 게임 패드 이런 것들 또는 장난감 이런 것들 사용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메디칼이나 헬스케어용, 그래서 뭐 각종 뭐 혈압계, 뭐 혈당계 이런 류의 체온계, 체중계 이런 것들 그런 류의 제품들에도 사용될 수 있고 뭐 각종 운동기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마이유아이 프로토콜의 이제 장점 이제 몇 가지 나열해 보면은 뭔가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되는 어떤 마이유아이 프로토콜은 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전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슬림 모드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어 있어서 배터리 수명을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개발 시간의 단축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API 기반으로 프로토콜이 이제 구현되어 있어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구현하시는데 API 콜만 해서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 있는 구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니멀 풋프린트. 이게 이제 좀 장점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익히 아시는 직비 스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kB는 없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지만 마이와이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작은 메모리 용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어떤 별도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이제 비용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뭐 직비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추후에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그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데모보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모 보드들과 어떤 조합해서 사용하시기도 좋고 쉽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 이제 마이와이 프로토콜의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마이와이 프로토콜의 어떤 뭐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스캔 관련된 기능인데요. 액티브 스캔하고 에너지 스캔. 액티브 스캔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이와이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기능이고요. 주변의 채널별 그 네트워크의 어떤 신호색이 거리죠. 그다음에 그의 아이디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주변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알아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붙을지 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스캔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채널의 노이즈 레벨을 재는 기능입니다. 네트워크가 많은 채널에는 당연히 노이즈 레벨이 높겠죠. 다른 노드들이 통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레벨을 재서 뭐 좀 한가한 채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가 통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뭐 서로 간섭을 주지 않게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퀀시 애질리티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자기가 쓰고 있던 채널이 붐빈다, 뭔가 간섭이 심해졌다, 계속 통신 실패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채널로 네트워크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채널을 호핑하죠. 지금 쓰고 있는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이제 이동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다른 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도 같이 이제 이동해서 다시 동기화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팬 코디네이터 어떤 네트워크에 이제 시작한 디바이스가 이제 호핑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노드들도 같이 다른 채널로 이동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이제 네트워크 프리저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네트워크 정보를 전원이 꺼져도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에 전원이 복구됐을 때 그걸 이제 그대로 복구하는, 그래서 뭐 별도의 다시 네트워크를 찾고 접속하는 그런 절차를 없애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결된 뭐 네트워크 정보, 내가 어느 네트워크에 붙어 있고 나의 부모는 누구고 내 자식은 누구 이런 정보들을 비효율성 메모리에다가 이제 저장해 놨다가 전원이 나갔거나 아니면 뭐 슬립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통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외부 이제 EEP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사용할 이제 CMR30이라는 디바이스인데, 물론 제품에서는 내부 이제 플래시를 EEP롬처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전력 관련된 이제 기능인데요. 그다음에 이 RFD, 리듀스 펑션 디바이스들은 이제 슬립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뭐,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통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슬립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슬립 상태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한테 데이터를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인다이렉트 메시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D로 슬립하는 이런 디바이스로 가는 메시지들을 그 윗단에 풀펑션 디바이스들이 캐시를 해놓는 거죠. 저장을 해놨다가 이 슬립했던 디바이스들이 깨어나면 그때 이제 저장해놨던 메시지를 이후에 보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인다이렉트 메시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슬립 모드에서 어떤 전류 소모는 이렇습니다. SEMR21, SEMR30. SEMR21은 2.4기가 때 어떤 MCU가 내장된 그런 제품인데 슬립 커런트가 뭐 4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되고요. SEMR30은 서브기가의 MCU가 내장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700나노 암페어 전류 소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인데요. 보안은 내장된 이제 그 하드웨어 AES 엔진을 이용해서 CCM 32, 64, 128 이렇게 다 구현되어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뭐 보안 관련 뭐 알고리즘이나 엔진을 사용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이와이가 사용될 수 있는 개발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기가대 제품하고 2.4기가대 제품 크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서브기가대 제품은 이제 SEMR30이나 제품이 이제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EMR30M 해서 이제 어떤 모듈 형태도 있고요. 이 모듈을 사용한 개발 kit도 있고, 모듈이 아니라 칩을 사용한 개발 kit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모 보드들은 이제 뭐 다른 보드에 연결해서 손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2.4기가 제품 이제 저희는 SEMR21이라는 제품이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듈 및 뭐 모듈을 사용한 제품 아니면 칩을 사용한 제품들 여러 가지 데모 보드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